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이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하지만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일까? 그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죠. 그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구나 원하지만 그 누구도 이루기 힘들어하는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 이 꿈 같은 일을 현실에서 이뤄낸 사람이 있다. 그는 어떻게 좋아하는 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주위에 둘러보니까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일로 서민 갑부가 되는 법. 그 독한 노하우가 지금 공개된다. 서울의 한 공원. 이곳에 독한 인생 서민 갑부가 떴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온 제작진. 달리고, 달려라! 개판이야 다. 왜 개판이라 그래? 잘한다 그래야지. 개들 판이잖아. 나들이객들 시선 한 번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개? 네, 정말 빠르다 실시리파. 네. 애견 장애물 경주 대회인 어질리티가 진행 중인 현장. 이곳에 왠지 서민 갑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경기장 한복판에 서 있는 독한 인생 서민 갑부 발견. 왠지 모를 강렬함이 느껴지는데 잘 나가시는 분이죠. 아질리티계에서는 전설이신 분입니다. 훈련 쪽으로는 협업을 쪽으로 대단하십니다. 훈련사들 사이에선 단연 최고라는 이 사람. 자, 나가세요. 3분 넘었어요. 나가세요. 들어오시면 실격 처리합니다. 자, 나가세요. 독한 인생 서민갑부에서 나왔습니다. 예, 주변에서 서민갑부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아니요, 그런 소리. 그 아니에요. 처음 들어요, 그런 소리. 빨리 나가세요, 빨리. 여기서 선선히 포기하면 독한 인생 서민갑부 제작진이 아니죠?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뒤를 쫓아가 보기로 하는데 달리고 그리고 또 달려. 1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시골 마을. 주변에 사람 사는 곳 찾기 힘들 만큼 한적한 이곳이 서민갑부의 일터라니 이거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조금씩 불안해지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보자. 이봐. 들어서자마자 반기는 것도 애견들뿐.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뭐 하는데? 모르세요? 애견이 많은 거는 애견 학교죠. 애견 학교요? 네.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반려견들을 훈련시키는 애견 훈련 학교.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곳에서 현재 훈련받고 있는 반려견 수만 해도 100여 마리에 달할 정도란다. 게다가 이곳 소장님이 서민 갑부라니 제대로 찾아왔구만. 어이? 갑부 맞으신 거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저는 돈 없어요. 있는 거는 개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반려견들과 함께하며 서민 갑부가 된 남자 조성진 씨. 이게 지금 이만 같이 노는 건지 훈련시키는 건지 헛갈릴 만큼 즐거운 성진 씨의 훈련 시간. 입학한 지 4개월 된 말랭이도 신이 났다. 옳지. 말랭. 천천히. 잘했어. 옳지. 그만. 옳지. 이 훈련 효과만큼이나 높은 게 또 있었으니 바로 훈련견들 사이 성진 씨의 인기란다. 나도 훈련 받을래. 나도.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면요. 걔는 감성을 지닌 동물이거든요. 먼저 알아요. 가져와. 천방지축 말썽꾸러기라 이곳에 왔다는 제인이.
이거 가져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느껴서일까? 이곳에 온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성진 씨 앞에서 연신 꼬리를 흔드는데 옳지, 옳지, 잘했어, 옳지, 옳지, 옳지. 이 녀석이 정말 말썽꾸러기였나 싶을 정도로 얌전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찾는 이 또한 많은 성진 씨의 애견 훈련 학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휴일엔 훈련보다 몰려오는 연회객들 맞이로 더 바쁘다는데 다시 만져봐. 안아봐. 아 이쁘다. 말이야. 너보다 더 크다. 아 좋아라. 우리 명수. 이러면 뭐 선생님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만에 만난 엄마 아빠 모습에 아주 신이 난 훈련견들. 박명수 아니구나. 김명수예요. 김명수. 김명수. 성진 씨는 좋아하는 훈련견들 모습에 좋기만 하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진 씨를 알고 자신의 반려견을 맡겼을까? 다른 시설에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좀 훈련을 하는 데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또 여기 소장님이 또 이제 그 인지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연회의 날 하이라이트는 바로 훈련견들의 학부모 참여 수업. 이제 곧 졸업을 앞둔 로이와 함께 원반 몰아오기 훈련을 선보이려는 성진 씨.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과연 로이는 지난 4개월여의 훈련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엄마! 나 잡았어! 잡았다고! 왔어! 이런 훈련견들의 모습에 즐겁고 흐뭇해하는 연예객들. 돈 아깝지 않겠어요? 이렇게 집중력을 또 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줄 몰랐어. 지금 4개월짜리. 4개월짜리. 훈련을 효과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등들다 이제 헤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갖다. 오늘 졸업하는 훈련견의 학부모가 찾아왔다. 심각한 분리불안증으로 방문 훈련과 함께 3개월여 교육 과정을 거친 꽁차! 과연 졸업할 준비가 됐을까? 기다려. 기다려. 저런다 너!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이 애견 카페 갈 때 어떻게 넣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아 그래요? 안 들어갔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네. 기본적인 산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산책도 잘 안 되고 해서. 사회성마저 부족해 힘들었던 아빠와 함께 걷기도 이제는 거뜬히 해내는 꽁자. 기다려. 야, 졸업생 맞네. 아빠, 졸업 선물은 어디 있어요? 기간 대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4살 때 와서 되게 못 배울 줄 알았는데 원래 6개월 이후에 왔어야 되는데 좋아요. 긴장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졸업생 천방지축 럭키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네, 오케이. 아빠 한마디에 바짝 엎드릴 만큼 말 잘 듣는 애견이 된 럭키. 기다려. 하고 사람 쳐다봤을 때. 기다려. 사람 쳐다봤을 때. 기다려. 옳지 먹으라고 하세요. 먹어. 아우 시원해. 이런 훈련 효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진 씨네 학교에선 반려견 엄마 아빠와의 동반 교육을 졸업 전 필수 코스로 두고 있단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요. 네. 좋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풀풀 풍기는 거지. 그렇잖아. 이제 형식적으로 왜 훈련시키는 데도 많잖아요. 나 그래서 사육장 같이 막 그런 데는 굉장히 싫거든. 여기 와서 보면 좋은 강아지들 많이 와서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애기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에 훈련 효과까지 좋으니 이곳에 왔다 하면 어찌도 따지지도 않아요. 애견인들 지갑 기꺼이 열려진다는데 아따 이거 매출이 궁금해요. 에? 궁금해. 매출 한번 공개해 주세요. 매출요? 매출이 일정치 않았어요. 공개할 것도 없어요.
매출 공개가 부담스럽다는 성진 씨. 한사코 거부하는데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우리 또 피디님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라. 독한 제작진의 어렵게 공개한 서민갑보의 통장 잔고 무려 6,300만 원. 좋아하는 일하며 번 돈인데 뭐가 그렇게 쑥스러우시디야. 아, 땀나시네. 이 차들이 가장 힘드네요. 진짜요? 진짜 힘들어요. 이런 성진 씨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 졸업하고 나간 바로 졸업생 학부모가 보내온 감사 문자다.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때 가장 저희가 보람 느껴요. 보람을 느낄 새도 잠시 또 어디론가 급히 나갈 채비를 하는 성진 씨. 어디 또 애견 경주 대회라도 있으신 거요? 어디 이렇게 서둘러 가신디야 그래? 어? 보편적으로는 이제 손님들이 아이를 데려오지만 뭐 차나 이런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픽업 서비스도 같이 해요. 올연견들이 학교를 찾기 편하도록 무료 픽업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것. 과연 새로 들어올 신입생은 어떤 녀석일까? 네, 이건가 봐요? 날뛰는 판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지켜보던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 가자. 네오. 이리 와. 네오. 네, 뛰지 마. 이렇게 뛰어서 막.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직 이제 정식적으로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좀 얘는 장난을 치는데 딸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서로 친해질 수 있고 이제 사람의 말을 잘 따를 수 있게. 한마디로 천방지축 문자. 그래요. 하지만 이 녀석도 그래요? 성진 씨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순한 양이 된다. 자, 보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내내 얌전히 있는 레오. 훈련 효과는 확실하겠는데요? 에? 제일 우선적인 건 딸아이랑 친해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이 정도 크면 어른도 겁이 나요. 예, 전화 주세요. 가자. 집을 떠나 차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얌전히 성진 씨의 말을 따르는 레오. 이런 게 바로 베테랑 애견 훈련사의 능력인가? 다가오 참 신통방통하고만. 에? 나는 기량 없어. 그날 저녁 성진 씨는 레오를 포함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자료를 정리하느라 분주한데 어째 그 수가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교육 들어온 아이들 장부예요. 입구 장부. 이건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앞으로 교육 계속 받을 계획을. 올해 2월 달부터? 네, 2달 정도 됐어요. 교육 건수가 한 달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예, 일정치는 않는데요. 네. 한 달에 한 5, 60건 정도?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훈련 내용에 따라 또 애견의 크기에 따라 교육비가 차이가 나지만 그 평균만 따져봐도 한 달 60건이면 월 매출 약 3천만 원 이상.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계산일 뿐이지만 제법 괜찮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성진 씨의 24시간을 관찰해보기로 하는데 애견 훈련 학교에서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성진 씨.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건 학교 문을 열고 주변을 확인하는 일이다. 쫄랑아, 너 어디 갔다 와? 응? 하도 쫄랑쫄랑 다녀서 쫄랑이라고 지었다는 성진 씨의 반려견. 올 초 학교 앞에 누가 버리고 간 유기견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쫄랑이를 만난 뒤로 문을 여는 게 성진 씨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됐다고. 이제 겨우 6시 반쯤이나 됐을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급해 보이는 성진 씨.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야? 아침 배변 시간에는요, 우리 저 트레이너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훈련생들이 많은 만큼 성진 씨가 하루에 살펴야 할 견사수만 해도 100개 이상. 그러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청소도구 챙겨들고 본격적으로 변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들어가자.
함께 일하고 있는 후배 훈련사에게 시켜도 되는 일을 25년 차 소장 성진 씨가 굳이 직접 나서서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리 와.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이런 아이들이 좋아서가 그 첫 번째요. 가이죠.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선생님 좋아. 장군아. 아이고, 변 이쁘게 쌌네. 아이들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 그 두 번째란다. 자, 보자. 어우, 잘 샀어. 예, 오늘은 대체적으로 변이 양호해요. 그러면 지금 건강하고 먹는 거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아주 오늘 기분이 좋아요. 이럴 때가 저희가 기분이 좋아요. 워낙 개를 좋아하다 보니 힘든 줄도 모른다는 성진 씨. 소피, 내가 근데 갑자기 소피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냐? 한참 호기심 많은 신입생이다 보니 궁금한 게 많은 모양. 여기저기 마음껏 뛰어다니는 소피. 그런데 문 열어놓으면 안 돼. 큰일 나는데. 제작진의 실수로 훈련장 밖까지 나가버린 소피. 소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성진 씨 애타게 소피를 불러보는데 문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제작진이 문도 확실하게 닫았겠다. 소피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곁을 맴돌며 조용히 기다려주는 성진 씨. 이쪽으로 오면 큰일 난다. 이거. 그렇게 한참 후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너 때문에 죽겠다. 이제야 소피 걱정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다. 아이고, 여와요. 아이고, 어디 이렇게 뛰어다녔어? 선생님 미안해요. Sorry. 양반. 아이고. 바쁜 와중에도 반려견 면박이를 찾아 놀아주는 성진 씨.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소피! 바로 10분 전 면박이가 놀아달라고 달려들다 성진 씨의 다리를 물어버린 것. 아, 이거는 보이기가 좀. 붉게 부풀어 오른 상처.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고, 창피한데. 그래도 이제 개를 접하다 보니까 언제 다치는지 몰라요. 아, 영광 상처죠. 네. 이러면 이제 미운종과 원종 다 들어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는 것뿐이라는 성진 씨. 그가 정작 자신은 끼니도 챙겨 먹지 못했으면서 훈련견들 식사 시간은 반드시 직접 챙기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리 와, 이리 갈게. 먹자. 에머라. 여보, 먹어. 아니 그런데 얘들은 왜 밥을 따로 준대요? 대화 같이 있으면 혹시 싸울지 몰라요. 이런 성진 씨의 세심한 배려 속에 맛있게 식사를 즐기는 훈련견들. 후배 훈련사들이 배식을 하는 동안 훈련견들이 밥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성진 씨의 일 중 하나다. 너 뭐야? 카이저가 레이나의 식사를 뺏어 먹는 게 발각됐다. 아이고, 왜 니 거만 먹지? 욕심 많은 카이저에게 또 뺏길까. 성진 씨 아예 레이나 옆에서 식사까지 도와준다. 원래 같은 집에 사는 아이거든요. 그래도 매번 이래요. 서로 밥 먹을 때는 막 서로 양보 없이 아주 치열해야죠. 에이 참, 밥 좀 나눠 먹으면 안 돼. 레이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아저씨, 나랑 공놀이 할래요. 공놀이.
그럼 말고. 나 간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성진 씨에겐 또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다름 아닌 두부의 목욕날이다. 가자. 항상 만반에 이렇게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울리나요? 목욕 시작과 함께 갑자기 수다쟁이로 변신하는 성진 씨. 너도 목욕하는 거 싫어? 어? 좋지? 시원하게 좋지? 어? 야, 시원하게 좋지? 꽃돈장 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지? 이쪽으로 와라, 이쪽. 그래. 자꾸 말을 많이 걸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이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래 생각될 정도로 예, 말을 많이 걸어줘야지. 예. 얘도 내 마음을 알죠. 목욕의 불안감을 느끼는 반려견의 경우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틀어라. 습성 때문에 연신 물기를 털어내는 부부. 덕분에 성진 씨는 강제 세수를 하게 됐다. 아우 시원해. 야 교장 선생님 힘들어. 적당히 털라고. 어? 부부에겐 한 달에 2번이지만 성진 씨에겐 일상이나 다름없다는 훈련견 목욕. 개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는 한 번이지만 저희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시키기 때문에 거의 매일이에요. 예, 거의 뭐 전쟁이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훈련만큼이나 반려견 목욕도 달인 수준이라는 성진 씨. 털갈이 시기다 보니 드라이 바람에 빠져나오는 털이 과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마스크 하나 없이 온몸으로 반려견 털들을 받아내며 털 말리기만 열중하는 성진 씨다. 별빛이 내린다. 무려 3시간에 걸쳐 두부 꽃단장 완료. 저 오늘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올라와. 앉아. 기다려. 두부 기다려. 기념사진 촬영으로 멋지게 누구야? 마무리. 꽃보다 앉아. 컨셉 좋다. 이렇게 깜찍한 훈련견 사진들은 모두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고 있단다. 4개가 안전하게 있다는 거, 예, 그걸 저희가 예, 알려주는 거죠. 오늘은 목욕을 했습니다. 오늘 산책을 했습니다. 예. 목욕을 끝낸 아이들을 포함 훈련견들이 모두 일광욕과 산책을 즐기는 시간. 이때나 돼서야 성진 씨에게도 겨우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25년) 전 좋아하는 애견 훈련사 일을 시작한 이후 성진 씨는 언제나 자신이 아닌 반려견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성진 씨. 씻고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손님을 맞이하는데 왜요? 또 새로운 신입생인가? 호텔링은 얼마나 하시게요? 2주요. 일반적이죠? 카메라만 아니죠? 내려봐. 호텔링이 뭔 뜻이요? 잠깐 자리를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비워야 돼서 네. 집을 비워야 돼서 좀 일주일만 애견 훈련 학교뿐만 아니라 애견 호텔까지 운영하고 있는 성진 씨. 갑자기 주인과 떨어진 반려견들의 경우 아플 수도 있어 입소 전 꼼꼼하게 컨디션까지 체크해 준다는데 워낙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호텔 구석구석 남다른 아이디어도 숨겨져 있다. 저기 보시면 저게 다 카메라예요. 예. 면회를 잘 오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어플을 깔면 예, 이게 24시간 내 강아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 반려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서비스. 이러니 호텔 역시 애견인들 사이 인기 만점. 특히 CCTV 방은 예약만 무려 보름 이상 밀려있을 정도라 하네요. 근데 과연 호텔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우리는 궁금하다. 한 달에 예약하시는 손님들 얼마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30건 정도? 30건 정도. 반려견의 크기와 상관없이 평균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호텔 월 매출만 2,250만 원. 물론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루 중 성진 씨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역시 애견 훈련 시간. 그런데 또 이 녀석 꽤나 사나워 보인다. 날카로운 성격 탓에 훈련소에 입학했다는 로지. 반약을 대비 교육 전 목줄을 챙기지만 성진 씨에겐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성진 씨 들어서자마자 언제 짖었냐는 듯 얌전 빼는 로지. 아, 저기 선생님 오늘 무슨 훈련해요? 전 준비됐어요. 네. 사납게 짖다가도 성진 씨의 말 한마디면 게임 오버. 아니 어쩜 이렇게 얼굴을 바꿀 수가 있는 거냐 너? 어? 야! 참다 이게. 어디 백 기다려. 앞에 와. 뒤로 와. 돌아. 로지 와. 옳지. 잘했어. 앉아. 봐. 성진 씨 앞에선 세상에 없이 순한 개지만 이 모습에 깜빡 속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 만약에 소장님 훈련시키실 때 순한 것 같은데? 이러면 직접 만져보세요.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들이 있는데 아직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는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은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이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가르치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아 진짜 노하우는 뭐 시간이 간다고 배우는 게 아니구나. 예. 혼자 문 열기 훈련을 받기 위해 입학했다는 켈리. 훈련 전 성진 씨가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건 켈리가 좋아하는 햄. 이런 음식이 훈련의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려견 혼자 문을 열기 위해선 이보다 더 중요한 준비물이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열려면 개는 사람처럼 손을 이렇게 자유자유 활용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반려견이 입으로 물릴 수 있는 밧줄. 인지시킨 밧줄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자,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 결과는 헐! 성공! 브라보! 두 번째 시도에도 정확하게 문 열기에 성공하는 켈리. 브라보! 자,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 시키세요. 켈리만큼 하려면 이거 얼마나 교육받아야 되는 거요? 이 정도 하려면 좀 많은 시간을 해야겠죠?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한 7개월? 7, 8개월? 예. 반려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원반 던져받기 훈련 6개월이면 이처럼 반려견과 함께 원반 경기 출전이나 묘기까지 가능하다고. 장바구니 물기 훈련 6개월이면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니. 아우 멋져요, 멋져, 아름다워, 뷰티풀. 하다못해 신문 가져오는 훈련, 리모컨 가져오는 훈련, 뭐 방문 열어달라는 훈련, 우리 강아지는 변기에만 변을 보게 해달라는 훈련, 뭐 다 하면 별의별까지가 다 있는데요. 하늘에 별 따오는 거, 뭐 이런 거 빼고는 제가 뭐 거의 뭐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진 씨가 서민갑부 시청자들을 위해 알려주는 애견 훈련 팁.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배변 훈련법.
배변 훈련은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 개가 후각이 좋기 때문에 냄새만으로도 인지하는 줄 아는데요. 사실은, 개는 발바닥 촉감 가지고, 인지를 하거든요. 1단계, 먼저 배변 패드나 배변판 등 어떤 곳을 화장실로 쓸지 정한다. 그리고 2단계는 대부분의 애견들이 식사 후 20분 내 변을 본다는 사실을 이용. 화장실이라는 단어와 함께 장소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장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단계. 정해놓은 배변 장소에 올라섰을 때 이때 먹이와 칭찬을 통해 그 촉감을 인지시키도록 한다. 애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반복 학습 단 2개월이면 대부분의 반려견들 배변 문제 걱정 끝! 이것이 바로 실패 확률 제로를 자랑하는 성진 씨만의 배변 훈련법이란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줄을 사용했으면서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반려견과 나란히 함께 걷기.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사용하는 목줄을 체크해줘야 한다. 그리고 반려견이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작정 목줄을 당겨선 안 된다는 사실. 반려견이 아픔을 느끼면서 산책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려견이 먼저 앞으로 나가려 할 땐 반대 방향으로 틀어 이동하면서 조금씩 산책거리를 늘려가면 된다.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는 성진 씨의 일. 실내 견사 하나하나 살피며 훈련견들의 잠자리를 챙기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하나다. 이 잠자리는 내가 깔아주는데 내 잠자리는 누가 깔아주나? 내일 아빠 온대. 아빠 온대. 쟤네도 뭐? 이렇게 훈련견들 잠자리까지 봐주고 난 후 이젠 남아있던 저녁 설거지까지 하는 성진 씨. 이미 충분히 깨끗해 보이는데도 닦고 또 닦는다. 아이, 그만 좀 쉬시오. 에? 청결하게 해서 밥을 줘야 되니까 저희 밖으로 더 깨끗이 닦아야죠. 그렇게 마지막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는 성진 씨. 하루 체력 소모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평균 보면 뭐 이렇게 해요. 마라톤 선수만큼이나 걷는다고요? 하루 걸은 거리가 20km. 그렇다면 과연 몸무게는 어떨지 궁금한데. 헐, 55kg? 오 마이 갓! 7kg 빠졌다고 보면 되죠. 7kg, 8kg. 그것도 살은 쪘다 빠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기 편한 체중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 이제야 성진 씨의 하루 일이 끝난다. 이제 퇴근하시나 했더니 다시 또 안쪽 사무실로 들어서는 성진 씨. 야, 내일 오빠. 쟤는 잘했나? 뭐 했냐? 오늘? 삼겹살 접시. 다 같이 사시는 거요? 네. 우리는 패밀리잖아요. 네? 패밀리. 2층 침대에 책상 하나만으로도 꽉 찬 좁은 방. 그리고 자취방과 다를 바 없는 부엌까지. 5명의 훈련사들이 살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이곳에서 성진 씨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마음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겨우 잠이나 자는 방이나 다름없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고된 일이다 보니 저녁은 언제나 고칼로리. 노릇노릇하고만 이거 아주. 어느새 뚝딱하고 저녁 한 상이 차려졌다.
밤 11시가 다 돼서야 겨우 시작된 저녁 식사. 든든히 먹이고 싶은데 삼겹살 하나뿐인 게 성진 씨 마음엔 영 걸리는 모양이다. 이 재라는 것은 네. 내가 집에는 못 가서 그래. 야 맛있다. 뭐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냐가 됐어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진 저녁 밥상. 사실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을 동고동락해온 훈련사들이라 성진 씨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굳은 일도 다 찾아서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뭐 제일 윗사람이 되면은 막 그 힘든 일은 막 밑에 사람도 시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네, 힘든 일은 다 이렇게 도맡아서 하시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그런 부분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정말 강아지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아서 이제 좋아서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죠.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여전히 깨어있는 성진 씨. 25년차 애견 훈련사인데도 가끔 기본 서적을 찾아본다는데 너무 좋아하기 때문일까? 오히려 일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이게 제가 처음 이제 이런 경기에 입문했을 때 이런 책인데요. 이때는 참 공부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애견 훈련 서적 하나 없던 그 시절부터 훈련사 일이 좋았다는 성진 씨다. 그도 이 좋아하는 일을 지켜내기가 쉬웠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누구한테도 힘들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 애견 훈련사를 시작했던 시절,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 가장 불행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살아계셨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어린 동생들과 이제 막 시집온 아내까지. 25살에 저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됐습니다. 결국 좋아하는 일마저 그만두고 가족을 지켰는데 더 끔찍한 일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빚이 제게 남겨져 있던 겁니다. 이리저리 빚쟁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치이기를 3년여. 결국 어머니가 남긴 집마저 넘어가면서 우리 가족은 당장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당시 어떤 마음으로 그때는 뭐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예.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예. 잠만 잘 수 있어요. 예. 아직 어린 동생들은 친척 어르신께 부탁하고 무작정 서울로 온 저는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숙식이 해결되는 애견 훈련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는 막아줘도 큰 눈이라도 내리면 쓰러질 것만 같았던 비닐하우스 생활. 누가 눈치 주지 않아도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한 아내.
그 시절 제 눈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빚을 갚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 할 수 있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열악했죠. 예, 뭐 하우스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그러고 자는데도 변비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루 이틀 딱 해보니까요. 개가 좋으니까요. 다른 건 전부 용서가 되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일. 그만큼 성공도 빠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희망에 불과했죠. 아내와 딸까지 더부살이 하는 만큼 턱없이 부족했던 월급. 동생들 생활비며 빚 갚기도 급급했던지라 정작 우리 가족 생활비는 한 푼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제 처자식 하나 제대로 못 먹이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도 되는 것일까? 고민도 됐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기보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자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엔 신문 배달, 밤에는 편의점, 그리고 낮에는 훈련소에서 일하면서 독하게 버텨냈습니다. 어떤 날은 꼬박 이틀을 새면서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저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어린 동생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책임질 게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예.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주위를 둘러봐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많이 주위에 둘러보니까요,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진 씨는 해야 한다면 늦은 밤이라도 애견 훈련하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외로웠던 그 시절,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됐던 게 바로 이 반려견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늘 특별식이다. 특별식. 밤 훈련이 저는 참 좋아요. 예.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뭐 고생했던 거 생각나죠. 많이. 그때는 어떠셨는데? 그때는 뭐 우리 이런 아이가 친구였잖아요. 이렇게. 예. 뭐 저만 이렇게 잘해주면 저만 바라보고, 또 제가 낮에 속속한 일 있고 이러면 예, 혼잣말로 푸념도 해요.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5년 만에 저는 제 훈련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 훈련소를 찾지 않더군요. 빚이며 생활비도 따질 새가 없었습니다. 일단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뭐라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6개월을 해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까지 간 거예요. 예. 동물을 좋아하고 애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토이기 때문에 순간 돈이 제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애견 학교입니다. 네. 사장님 6개월 동안 무료로 돌봐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라는 말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하나 둘 반려견들도 늘어났죠. 한 마리 한 마리. 저는 훈련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텔레비전 좀 보태주세요. 하지만 돈을 주는 일이 극히 드물어 생활이 쉽진 않았습니다. 6개월째엔 결국 훈련견들 먹일 사료도 떨어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 분유 살 돈마저 없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가 고작 이건가?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고비를 넘기려면 우리 가족한테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또 찾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냥 내가 포기를 하면 이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예. 독하게 산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 애견 훈련하는데 맞죠? 예. 잘하신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업 7개월 만에 저한테 첫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3월달인데요. 3월 한 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봄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꿀 맞기로 왔더라고요. 저는 돈이 생기니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 이제 그거 딱 보니까 이거는요 지금의 한 3천만 원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야. 그래갖고 그날 밥 먹었잖아요. 그 한 마리가 시작이었다. 이후 20년 동안 성진 씨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 지금까지 그를 거쳐간 반려견만 해도 10만 마리에 가까울 정도. 덕분에 현재는 5,619제곱미터의 훈련장까지 소유한 성공한 훈련사가 된 성진 씨. 안 돼! 연아 나와. 연아만 나와. 연아 나와. 이 아이는 탐지견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최초로 합격된 아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사체 탐지견 1호 연아. 이 아이도 탐지견이요. 우리나라 2호요. 그리고 2호 산까지. 대한민국 사체 탐지견 3마리 중 2마리가 모두 성진 씨의 반려견인 셈. 피를 묻힌 시류를 상자 속에 숨겨놓고 연아에게 찾게 해봤는데 과연 그 결과는? 상자들을 순서대로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한 곳을 지목하는 연아. 과연 시류가 있을까요? 어허! 성공이다! 제주도 많은 성진 씨의 반려견들. 브라보! 브라보! 과연 이 녀석들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
금액을 논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1억 5천 정도. 1억 5천. 네. 와. 와, 성진 씨 반려견들 대단한데요. 그날 오후 훈련견들을 데리고 강남의 한 애견 스튜디오를 찾은 성진 씨. 애견 모델 오디션에 낼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얘는요 이제 잡지 모델인데요. 잡지 모델인데 이제 뭐야 좀 모자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나오기 위해 꽃단장을 하는 다코타와 망치. 아이고, 메이크업까지 해줘요? 저는 화장을 안 해도요. 꼭 해줘야 돼요.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망치부터 시작된 프로필 촬영. 이미 여러 광고에 출연했었던 망치라 프로 모델 못지않은 포즈를 선보이는데 덕분에 사진작가의 요구가 더 어려워졌다. 살짝. 이렇게. 카메라 조심. 그 느낌. 안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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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달아 바빠지는 성진 씨와 훈련소. 잘 훈련된 훈련생들이라 해도 언제나 어렵고 힘들다는 촬영. 심지어 오늘따라 도망다니는 다코타 덕분에 성진 씨 얼굴엔 땀이 저절로 쫙쫙 흐른다. 훈련견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추억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요즘 성진 씨에겐 가장 힘든 일이 돼버렸다는데. 그래도 또 즐거워 보이는 성진 씨다. 덕분에 아주 멋진 결과물들이 나왔다. 좋다. 이게 뭐 금방 나와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재밌죠. 그날 밤 반려견 야야와 함께 일주일 만에 집을 찾은 성진 씨. 아빠가 하이.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강아지? 어째 반려견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야야야. 야야야? 아니에요. 아빠도 봐줘라. 알겠어. 알겠어. 진짜 말로 봤어 또. 이제서야 발견했어? 그래 아빠 좀 안아줘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생각하고 있는데 몰랐지 이거를? 얼마 만에 아빠 보는 거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은 아니야. 일주일은 아니고 한 4, 5일 정도 안 됐지? 아니야. 어디 손님 왔어요 오늘. 손님 왔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밥 준비를. 앉아서 기다리세요. 식사 준비할게요. 왜 이래 살아요? 훈련 학교가 쉬는 월요일에만 겨우 들리는 집. 하지만 지난 20년 성진 씨는 물론 두 딸과 아내 그리고 이제는 시집 장가보낸 어린 동생들까지 온 가족이 모두 부대끼며 살아온 추억이 서려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그래서 성진 씨에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저는 이 집이 좋아요. 네. 손때 묻은 집이시구나 진짜. 예, 그렇죠. 손때 묻었고 여기서 많은 걸 잃었어요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정이 유독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평생에서 아마 마지막은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그게 지금 이게 바람이에요. 예. 식사 나왔습니다. 여기 식당이야. 손님, 우리 손님. 가족들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 성진 씨를 위해 아내 정임 씨가 차려낸 보약 밥상. 그런데 제가 알아서 먹게 놔두고 자기 먹어. 그려. 배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어. 애기는 아빠 안 보고 싶었어? 또 진짜. 진짜? 응.
막내딸만 챙기는 성진 씨. 아내의 섭섭함은 아는지 모르는지 끝까지 딸만 챙기는데. 맨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막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겠다고 빠져 사는 동안 변변한 가족 사진 한 장 없을 정도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게 요즘 들어 후회가 된다는 성진 씨.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작년에도 하루도 안 쉬고 재작년에도 하루도 안 쉬었어. 체면이 좋아서 내 칭찬을 하는구나 그랬는데요. 자꾸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기는 쑥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많이 좀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갖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진한 끝에 빚쟁이 장남에서 약 20억 원의 자산가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성진 씨. 그리고 그의 곁에 언제나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반려견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성진 씨.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이 안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나마 그래도 좋아하는 일 하니까 즐겁죠.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몇 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몇 년만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제 열정이 지금보다 식으면 저는 뭐 5년 후 10년 후라도 아름답게 내려와야죠.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손끝 하나로 유행을 몰고 다니는 20대의 거상. 삼사가 방앗간이 그냥 못 지나가잖아. 물건만 파는 그저 흔한 백화점이 아니라 더욱 수상하기만 한 그곳. 미소천사 김예씨가 시골 갑부가 된 사연. 갑부라고 하니까 갑부인가 봐요.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